안녕하세요, 덴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 대표입니다. 모프 클래스를 네. 하나를 더. 원래 하나가 더가 아니라 원래 2개 더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 분. 근데 이제 하반기 일정이 너무 사명감을 갖고 시작했으면 해야죠. 3개를 나 개를 죽을지 해야죠. 몰라. 이번에 오신 모프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바스티앙 슈발리에 모프님이라고 이엠베페 교수님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시릴 모프님이 이분 밑에서 배웠었고, 아, 정말요? 시릴 모프님이 스승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데코빵이라고 해서 빵으로 막 그냥 하드빵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사람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걸 되게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프랑스 본인 사시는 지역에 근처에 있는 이제 학교에서 제빵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해외 교육도 물론 하시지만 이제 대외 활동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적게. 근데 이번 어떻게 모시고 오게 된 거예요? 원래 코로나 때 이분 모시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던 분이고, 갑자기 우리나라 출국 전날인가? 12월에 그냥. 그분이야? 워낙 이분이 성격이 좋고 인품이 아니, 인상이 너무 좋아 보이죠? 네, 너무 훌륭하셔서 따르는 셰프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뭐 실력은 뭐 모프님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잘 가르치시는 걸로 유명해요. 또 근데 워낙 많이 가르치시니까 또.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셨고 했으니까. 그럼 대회가 나간다. 그러면 이제 보통 모프님들이 이제 심사위원을 하시는데 이분은 항상 심사위원 같은 거 나가시고. 그냥 인정을 그냥 받으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그 빵 종류는 어떤 거랍니까? 이번에도 많아요. 11개. 바게트 반죽, 크루아상 반죽, 브리오슈 반죽, 그 포카치아 반죽. 반죽 4개로 11개 만드는. 네, 근데 이제 포카치아는 이제 하나만. 근데 그 시릴 모프님이 하셨던 포카치아랑 동일한 품목인데 아마 뭐 반죽이 조금 다르거나, 그리고 이제 위에 토핑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시릴 셰프님은 이제 포카치아 바닐이라고 해서 바닐라로 하신 거고, 이거는 포카치아 오레기미라고 해서 이제 야채를 가지고 하시는 거고요. 근데 시릴 모프님은 크루아상 반죽을 이용한 제품들이 좀 많았다면, 이제 세바스티안 모프님은 이제 브리오시 반죽을 가지고 하는. 저는 하나로 여러 개 쓴다는 것만 알았지, 시르 셰프님은 크루아상 반죽을 여러 개 만드는 건 줄 몰랐어. 왜냐면 그게 맛이 다 각각의 맛이 있지. 그렇죠. 각각 먹었을 때는 크루아상이랑 느낌이 비슷해 이런 느낌이 사실 없었거든. 그쵸. 다 달랐으니까. 근데 이제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효율성도 올 수 있고. 저는 이번에 세바스티안 모프님이 오시면 사실 저는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분의 그 빵 만드는 노하우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보는 반죽 발효 타이밍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이 구울 때 어떤 걸 신경 쓰고 할 거냐. 특히 지금 7월 말에 오시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덥고 습해요. 그렇죠. 아무리 아틀리에 오네뜨의 환경이 정말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요즘 기후로 보면은 일주일 내내 비 내릴 수도 있어. 저는 요번에 들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렇게 덥고 습할 때 크루아상 반죽은 어떻게 하고, 브리오시 반죽은 어떻게 하고, 바게트 발효는 어떻게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배울 수 있는 시기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약간 뭔가 하면 직접 해보고 답을 주고 이렇게 하고 공식 주는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근데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프레임을 주는 거고, 틀을 그쵸. 주고, 사실 그거를 실천할 때는 더군다나 빵같이 실전이 있는 거는 적용하고 보완하고 자기가 그걸 갖고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재료들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씨도 2명을 채용을 했고. 엄셰프님이랑 아니, 엄셰프님 제외하고 2명. 아, 그래요? 네. 돈이 꽤 나가네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다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지난번에 그 통역해주셨던 회원님이 사실 어시 겸 통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거든. 어시 겸 통역을 한다는 거는 사실 몸이 완전 축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사실 마이너스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나마 6번을 하면은 어쨌든 비용을 조금 더 받으니까 그게 마이너스 폭이 좀 덜하거나 플러스로 되겠다 싶어서 왜 2개밖에 안 하지? 이랬는데, 왜냐면 비행기표는 똑같이 되니까. 비행기 똑같이 왕복 1번 하시고 3번 하시는 게 사실 주최하는 입장에서 돈이 남잖아. 근데 나도 죽을지도 몰라. 마이너스 팀도 왜 계속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났다고 해도 뭐 몇 천만 원 마이너스 나는 게 아니잖아. 해봐야 몇백인데. 내가 월급 들어가면 되는 거고. 해봐야 몇백인데. 다행히 그래도 막판에 이제 많이 등록해 주셔서 마이너스 폭이 1000대에서 100대로 떨어졌는데. 이런 얘기를 저는 유튜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그냥 잘 모르면
진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니까. 왜냐면 저희가 생각해보세요. 모프님이 오시는데 이코노미 타고 올 수 있습니까? 아니 원래 모프님이 아니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비즈니스죠. 아니 모프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모시고 온다고 생각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이코노미를 타고 오기에는 조금 그쵸. 그러니까 그게 비즈니스라고 하면 요즘 비행기표 값 아직 안 내렸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모프님 오셨는데 이렇게 호텔 이렇게 모텔에 묵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현역으로 100명도 안 되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인데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계산을 넣으시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예상하지 못한 포인트는 밀가루 밀가루 양이 밀가루는 사실 그래도 다 합쳐봐야 몇십만 원 안 돼. 버터가 아니 그러니까 버터 사용량이 100만 원대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밀가루는 그리고 어차피 뭐 러시아에서 밀가루 수입하고 하니까 뭐 그렇지만 버터는 생돈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재료값이 재료값이 어마무시하죠. 왜냐면 이게 수업 시간에 쓰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영상에 나온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실 많이 뽑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말고도 이만한 쓰레기 봉투로 버린 게 한 대여섯 개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만들어 보는 이유가 또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최적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과 이 작업장의 환경과 우리나라의 날씨와 그리고 시간과 장비와 이 모든 게 다 다르니까 그걸 테스트해보기 위해서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직접 학생들이 대부분 빵집 운영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규모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습니다. 수업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빵집들이 더 장사가 잘 된다면 또 관대로 그만큼 또 재료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 보기에 이 클래스는 그냥 사업을 하는 관점을 보면 안 해도 돼. 안 해야 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클래스 자체로는 돈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클래스 자체로 돈이 되려면 내가 내 공간에서 클래스를 하면서 모셔오면은 그건 돈이 될 수 있어. 왜냐면 나는 고정된 스텝과 장비가 있으니까. 항상 쓰는. 근데 그게 없잖아, 나는. 그 두 번째로 하려면 세미나를 하면 돈을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인원을 확 늘리든가. 인원을 확 늘려서 교육기간을 줄이면 돼. 가격도 좀 낮춰도 돼. 근데 이거는 세미나가 아니잖아. 30명씩 보고 있는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모프님들도 그렇게 하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을 일단 모프님 쪽에서 하신 거니까. 맞아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세미나랑 수업을 섞어서 이제 뭐 한 이틀은 세미나, 이틀은 수업 이렇게 해줄 수 있냐고 여쭤봤을 때 이제 모든 모프님들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고, 파티시에 같은 경우는 시연을 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모양 만들고 이런 것까지 재료랑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거는 사실 똑같이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또 새로운 걸 하시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데, 빵 쪽은 세미나가 사실 크게. 그렇죠. 바게트를 뭐 만드는 걸 눈앞에서 본다고 해서 그냥 바게트 공정이 바게트 공정이죠. 그렇죠. 거기서 노하우만 뭐 이렇게 보고 한다는 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기 그리고 때문에. 저는 질문하실 수 있다는 게 큰 것 같아. 그 본인이 사실 그렇잖아. 빵집을 하면서 본인이 힘들었던 거 생각했던 거 궁금한 것들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 그 두 번째 클래스를 들으셨던 분들이 궁금한 점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클래스가 조금 더 길어졌어. 그래서 두 번째 클래스 하셨던 분들이 아마 꽤 늦게 끝났어요. 대부분. 한 7시 반, 8시. 클래스를 듣고 질문을 하는 게 많이 가져가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떠한 바보 같은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하시라. 그러니까. 내가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맞나 틀리나 막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고. 이거는 뭐 공짜 클래스에도 마찬가지지. 내가 뭘 배우러 왔으면은 내가 모르는 걸 얻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뭐지? 제가 설탕 엄청 넣는 빵이 뭐였어요? 그게 바닐라 포카치였나? 설탕 엄청 넣는 거 보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안 달았거든? 안 달아. 하나 안 달아. 근데 그냥 달짝지근한 제가 좋아하는 단맛 정도였는데 저런 것도 물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빵 다 나오고 나서 그 빵을 먹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 수업 들으시는 분이 생각보다 안 다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것도 예를 들면 설탕을 이렇게 넣으실 때 설탕 그렇게 많이 넣으면 근데 그거 너무 달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설탕을 왜 그렇게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설탕을 덜 넣으면은 뭐가 달라지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실 수 있잖아 사실. 그런 게 사실 디테일한 그건 거고 그렇게 넣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거 설탕 대신 시나몬 해도 되냐고. 그죠. 이거 우리 매장에서 하고 있어요. 라고 셰프님이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라도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보면서 이걸 저렇게 해볼까 를 상상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하는 거를 생각하는데 그 모프님 생각하시기는 어떠세요? 라든지 그렇지. 지금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럼 뭐 이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쌓아와서 물어보시면 사실 되게 많은 걸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타 더 프로퍼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리타 더 프로퍼는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도어 컨디셔너랑 뭐가 다르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분들이 다시 오실 수도 있지만 시릴 셰프님 내년에 오시는 것처럼 다시는 이 똑같은 아이템을 갖고 오시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 현실적으로 르아 씨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이미 했던 거를 똑같은 분들을 모시고 똑같이 돌릴 일은 없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당연히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건 쇼츠로 만들어서 내보낼 거야. 쇼츠를 만들어서 내보내. 이건 쇼츠로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이게 꼭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